네, 새로운 경마 이야기로 감동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마장본색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새롭게 특별한 게스트. 네, 새로운 게스트가 오셨는데 멀리서 오셨지, 멀리서. 멀리서 오셨죠? 아주 멀리서 오셨죠. 예, 본인 소개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본에서 한 21년 동안 그 경마 기자, 전담 기자를 해왔던 노모토라고 합니다.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21년. 22년 동안요. 네. 그러시군요. 전국 기자로서 정말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번은 휴가입니다. 이번에 휴가를 오셨고요. 네. 다만 석달 후에는 네. 코리아컵이 제2회 네. 코리아컵으로 올 예정입니다. 그러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 일본 중앙경마장 소속에 계시는 우리 아니지, 중앙경마장 소속이 아니지. 그냥 네. 기자님이시죠. 기자님이시고 그래. 기자가 왜 소속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조금 이제 좀 그런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니케이 니케이 신문에서 네. 경마 담당 정말 전문 기자. 전문 기자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마 담당 전문 기자가 있어요? 경마 담당 기자는 있지만 네. 또 거침없는 자기가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순화해. 마사에 보도자료 뿌리는 네. 거 그냥 베끼는 수준. 네. 그게 기자도 아닌 거지. 기자가 아니에요. 역시 한 번 나오시는군요. 우리나라도 이런 정말 넘어가시라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전문 기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외에도 다녀서 직접 이제 취재도 활동도 하고 그 내용을 정말 소속된 신문사에다가 기고도 하는 전문 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니케이 거기서 21년간 해오신 거예요 지금? 지금 그렇죠. 진짜. 아니, 처음에는 마이니치. 네. 마이니치. 거기서 지방 기자 4년 하다가 하다가. 그 운동 기자로서 그 프로야구나 그리고 네. 일반 스포츠 빙상 경기나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일반 스포츠 다른 스포츠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한 해 5번 정도 그 경마 현장도 가고 이 일을 해왔는데 이 회사 와서 그 경마 전담 기자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경마만 전담으로 하시는. 그렇죠. 네. 보니까 그 프로필이 화려하신데 그 중에서도 그 동경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시고 중경대 도쿄대 법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설마? 그렇죠. 예. 와. 그래서 아주 상당한 인재이신데 엘리트이신데 정말 대단하시고 일본의 경마문화의 수준이 이렇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예가 아닌가 싶어서 너무 부럽고 우리 꿈님도 한번 이런 전문 기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뽑아주는 데가 없어. 뽑아주는 데가 그런 자리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서 네. 그걸 만들어 가려고. 이 회사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편집위원님으로서 제가 아주 10년 안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10년이요? 10년. 좋습니다. 우리 일단 지난번에 했던 그 코리안 오프스배 다시 한번 보고요. 너무 이변이 많이 나왔죠. 일단 배당 자체가 기록이죠 기록. 우리나라 삼쌍승 39만 배. 39만 배. 39만 배. 와, 39만 배라는 배당이 있군요. 일본에서도 그런 배당이 나왔나요? 그 옛날에 몇 번 이런 몇번 나왔었어요? 네. 네. 그 전에 하나를 제가 네. 방송 나가서 네. 해설을 직접 하고 있었는데 아. 아나운서분과 제가 네. 깜짝 놀라서 할 말이 없어서 그랬어요? 많이 곤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데 김혜성 기수를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김혜성 기수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길래 39만 배가 터져서 이렇게 눈물 흘리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100원 정도 사신 게 아닐까요? 아니 그 경마 사이트 어디인가 모르겠는데 그 생생대화청에 누군가가 100원 배팅해가지고 100원 배팅해서 맞췄네. 3천만 원 먹었다라는 와.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네. 아니 제게까지 그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을 정도니 그게 엄청 화제가 됐나 봐요. 이 생생 뭐 그런 게. 그러니까 배당이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배팅을 했다는 얘기고 그쵸? 얼마라도 한 6,700원 정도로 추정하더라고요 사람들. 저도 신간 본상에서 신간 5층에서 했거든요. 우리 카페 팬들하고 모여서 같이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떤 아줌마하고 할아버지가 둘이 일어서더니 막 손을 붙잡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추셨나 그분? 그래가지고 막 하더니 어떻게 좀 맞히셨어요? 그러니까 손을 막 떨면서 하는 말이
집 나갔어. 이거 뭐라고 이거 사놓고 못 산 거 이거 해놓고 그러면서 그 표시해놓고 못 산 걸 보여주더라고요. 표시만 해놓고 못 표시만 해놓고 못 샀어요. 그러면서 아까워서 그냥 둘이 손 붙잡고 막 그냥 근데 번호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네, 확인해봤어요. 진짜로 그 번호가 15번 4번이 있더라고요. 그날 그분도 술 많이 먹었겠네. 네, 그러니까요. 너무 아쉽죠. 39만 배란 꿈의 배당이 나왔는데 한번 그 생생한 현장을 한번 보시죠. 아 정말 아직까지도 아주 긴장이 되는 순간인데 근데 왜 이런 배당이 나왔을까 생각해보니까 이런 요인도 있어요. 안발용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일단 인기 1위만 아이스마린하고 인기 2위 우주스타가 다 3위권 밖으로 밀려났는데 아이스마린 같은 경우는 선행을 나가서 선행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출발이 늦어가지고 뒤에서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뭐냐면 출발이 늦어가지고 뭐 선두권에 못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반대편 직선에서 외곽으로 빼가지고 좀 선두권에 붙든가 올라오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안측만 고집하면서 말을 무리하게 힘을 뚫고 뺐다. 나오지를 못하잖아. 그 갇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힘을 힘대로 쓰고 그냥 결국 시종일관 보이지도 않고 끝나버렸다고. 네. 그러니까 아이스마린의 늦발이 일단 가장 큰 그 요인이지만 요인이고. 전개 자체도 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게 아이스마린이 지금 다리 상태 발굽 쪽인가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출전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관계자들이 그 보너스 욕심 때문에 뭐 출전을 강행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그냥 풍문으로 들은 얘기니까 이거는 뭐 100% 사실이 아닌 거고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다. 그러니까 상태가 좋지 않은데 나와가지고 늦발을 한 데다가 뭐 전개도 안 풀리고 그렇죠. 가능성 있는 얘기인 게 보통 말들이 상태가 안 좋으면 늦발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빠릿하게 못 나오더라고요 상태가. 말 상태만 보고 전문적으로 예상한 우리 예상가 2명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데 같이 보면서 왜 저래 아이스마린? 너무 안 좋은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출발하기 전에. 네, 출발하기 전에 예시장에서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서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의 하늘이 마지막에 추위 부르다가 멋있게 물론 나름대로 멋있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전개가 이게 아이스마린이 선행에 나가서 빠르게 경주를 이끌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경주 자체가 선행마가 선행을 못 나가고 경주가 앞선에서 이렇게 끌어주는 말들이 느리게 나가니까 추임마가 힘을 마지막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던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도 1등부터 8등까지가 4.5마시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경마에서는 이렇게 결승 볼 때 몰려 들어오는 게 흔하잖아요. 아, 네. 우르르. 근데 우리나라 경마 사실 그렇게 큰치가 아닌데 이번에는 우르르 몰려 들어왔죠. 네. 저는 항상 그 궁금했는데 일본 경마가 우리나라 경마랑 좀 다르게 진짜로 말들 사이에 그 동시에 출전하는 말들 사이에 능력 편차가 좀 적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단거리 견주 같은 경우 그 아주 뚜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지난해 그 스프린터 스테이크스라는 스프린터 스테이크스라는 G1 견주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 13마리 정도가 거의 그 4마신 정도의 차이로 그 뭐랄까 한 동아리가 되고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이런 근데 이런 게 별로 드문 일이 아니에요. 드문 일이 아니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 이렇게 좀 비슷하게 횡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 그런 말씀이죠. 네. 우리나라만 보통 4코너 돌고 나면 몇 마리 말들끼리 그냥 거의 각축이잖아요. 그리고 아니 근데 이게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덜트 경마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경마도 오면 거기도 보면은 쭉 늘어서 그냥 일렬 동대로 쭉 늘어서 말씀하신 게 터프. 네, 토프니까. 기준으로 근데 일본에서도 노트 견주라면요 역시 그 어느 정도 그 차이가 나고. 네. 유럽 경마도 마찬가지로 일본하고 비슷하게 들어올 때는 몰려 들어오는 그런 경주가 생각보다 많고 일본은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우르르 그냥 같이 누가 1등인지 모를 정도로 막 그런 1등은 구별되는데 그 뒤에 2, 3, 4등은 막 뭉쳐서 들어오니까 누가 이게 잘 모르는 그런. 일본 경마 하고 싶다. 일본 경마가 얘 중심이 중앙 경마고 그 중심이 더 터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들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는 현상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베팅하는 것 자체가 승식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몇 마리끼리 각축전이니까 복승식 뭐 이런 걸로 어떻게 추리해서 맞추려고 하는데 방금 하셔도 다 같이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추리해서 맞춰 그러다 보니까 승식도 우리나라처럼 복식 위주가 아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말로 그 3連単 3연승 단식라는 그 1등부터 3등까지 순서대로 순서를 맞추는 삼상승이네요. 삼상승. 네. 그게 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고 복승식보다 더 높다는 얘기. 그렇죠. 완전히 다르네요. 네. 우리나라랑. 그리고 그때 그 일본 팬들이 역시 그 조합을 60개나 120개나 구멍수 알타 이거죠. 엄청 돈이거리고 원하는 느낌으로 거의 이제 하시는 그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기 39만 개 맞추면 그렇죠. 100엔이라도 가서 맞추면 대박 아니에요? 네. 야. 다만 그 맞지 않으면은 네. 그게 반복되면 큰일 나는 근데 거죠. 대신 소액으로 좀 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빨리 삼상식이 모바일로만 배팅하지 말고 아니 그리고 또 이게 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만약에 총액 10,000원 내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그런 게 없잖아. 그렇죠. 우리나라는. 일본에는 없어요. 일본은 그런 게 일본은 있잖아. 없어요. 없어요? 홍콩에서 그 플렉스베트라고 하는데 천엔이라면 천엔, 홍콩 $1,000라면 $1,000로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그 몇십 개 그 조합을 해주고. 해주고. 우리는 그 대신 그거 있잖아요. 자동 배팅. 자동 배팅은 자동 의미 있어. 마법. 약간 그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 약간 개념 다르지만 아무래도 뭐 승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재밌게 해놨네요. 네, 그래서 승식 특히 그 상상승 같은 경우 그 역시 그 한 조합을 얼마만큼 낮은 X로 그 배팅할 수 있을지 그렇게 그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보면 상당히 부러워요. 우리도 빨리 삼상승식을 정식 배팅으로 인정을 해서 밖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마이카드로만 하고 있는데 마이카드로도 지금 매출액이 삼상승이 복승식보다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상승식보다 마이카드로 하는 매출의 비중이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밖으로 정식으로 삼상승을 하게 만든다면 마사의 매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그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너무 그 어려운 막돈이다 보니까 자금의 회전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맞춘 사람은 돈이 확 늘어나는데 못 맞춘 사람들은 대부분 못 맞추니까. 그렇죠. 그 거의 90몇 프로가 안 되는 사람이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요즘에 일본에서는 그 간제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배팅 방식마다 조금씩 바꾸고 예를 들면요 단순식이나 그런 경우 80% 그리고 세금 공제를 네 그렇죠. 그 대신에 산산순식 같은 경우 72.5 그러니까 많이 떼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80대 72.5 이런 식으로 그 차이가 생기도록 세금을 조금 덜 떼고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단식하고 연식은 환급률이 80%고 단식이 제일 그 다음에 나머지 승식은 72%잖아 지금. 똑같은 네 그렇죠. 아니, 근데 한국 경마가 사실 일본 경마 그러니까 한국 시스템 자체가 일본 경마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일본이 좀 경마 선진국이다 보니까 환급률이 굉장히 높을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일본 경마도 한 75% 정도면 평균 75가 됩니다. 그럼 세금 많이 떼는 편이군요. 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나요? 경마에? 지난 5월 말에 일본 도비가 있었는데 그때 도쿄 경마장에 12만 명 정도 12만 명이 어마어마하고 상간마 경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도비는 상간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따온 그런 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가 보네요. 더비잖아요. 우리나라도 두 번째가. 일본 경마장은 한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중앙 경마장하고 지방 경마장 나눠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 경마장은 10개. 그리고 중앙 경마장 10개나 돼요? 10개입니다.
그리고 지방 교마가 12개 시행제가 있고 12개 시행제가 그 있고. 이와떼 교마 같은 경우 특근대 교마장을 운영하고 있고 네. 지금 그 효고형 교마도 네. 지금 그 쓰고 있는 게 소노다라는 교마장 하나인데 소노다 교마장. 그 지금 히메지 교마장도 몇 년 후에 그 개제가 또 다시 개장을 한다 다시. 네. 네. 지금 그 쓰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네. 저희가 예전에 한일 교류전 때 그 와츠빌리지 가서 우승했던 경마장이 오이 경마장, 그것도 지방 경마장 중에 하나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말에만 경마가 열리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은 이렇게 경마장이 많으니까 요일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열리는 그 건가요? 대충 지방 교마 같은 경우 그 주말에 하는 교마장 그리고 평일에 하는 교마장 두 가지 나누고 있고 네. 그 오이 교마장 같은 경우 그 평일에 하는 평일에도 요일에 따라서 이렇게 뭐 월요일, 화요일에 할 수도 그 있고. 대충 그 그러면. 미나미 칸도 도쿄 근처에 있는 그 4개 교마장이 있는데 거기서는 월화수 목금 야, 이거 경마하시는 분들한테 처음 보는 거의 매일같이 있어요. 매일같이 또 재밌는 게 특이한 상황이 보니까 오비로 경마라고 있더라고요. 오비로, 네. 오비로. 그- 그거는 200m 단거리를 그렇죠. 수레를 끌고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엄청 큰 말들이 엄청 큰 말, 막 다리 두께도 막 이래요. 정도가 되는. 네. 그거는 그럼 그게 아니네. 우리나라 저희 일반 그 경주마 일반 경마가 아니고 네. 네, 수레로 막 해가지고 그렇죠. 막 보통 한 1톤 정도 되는 네. 총 무게가 또 반의 경마라고 마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뭐 경마가 다양하고 네.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또 일본은 그것도 하잖아요. 그 장애물 경마. 네. 장애도 있어요. 제가 일본 경마 게임을 해보면 꼭 그게 있어요. 뛰어넘는 그 경주가 있어요. 네. 꼭. 매출은 어떤가요? 한국에 비해서 지방 경마라든가 이런 부분 매출과 상금에 비하면 작년에 그 일본의 중앙 경마가 네. 우리 돈으로 2조 6,700억 엔. 중앙 경마장. 그러니까 중앙이 그래서 그 한국 돈으로 한 27조, 27조 8조. 27조 한국에 정도. 그러니까 일본이 매출에서 세계 최고잖아. 일본이 일본이 그리고 매출에서 대단하네. 최고. 지방 경마가 올해 3월까지 그 한 해 한 4,800억 엔 그러니까 그 한국 돈으로 4조 8천 3개월 동안 1월부터 아니 그 1년 1년 동안 그 16년 4월부터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다 보니까 네. 그 회계는 연도가 네. 중앙교마와 다르고 그 4월부터 3월까지 합니다. 순위 상금이라든가 기수 소득 상금은 어때요? 우리 한국 경마에 비해서. 그거는 엄청 그 네. 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 있어요? 시행제마다 네. 그 역시 그 중앙교마 기수들은 네. 그 엄청 상금도 적고 네. 그 조건도 좋은데 좋은데. 그 지방교마도 그 오이 교마나 그런 그 매출이 규모가 큰 교마장에서는 괜찮은데 네. 그렇지 않은 교마장 같은 경우 네. 약간 그 힘든 네.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왔던 그 저기 뭐야 이쿠야스 기수라 네. 분께서 지금 고치 경마장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치 경마장의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요. 네. 먼저 그 약간 교마를 1년 내내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설정한 것이 하나였고 또 하나가 그 JRA에서 그 중앙교마 쪽에서 인터넷 그 투표 회원들이 지방 교마를 살 수 있도록 인터넷 배팅 할 수 있도록 혁신을 한 겁니다. 그게 2012년의 얘기인데 그때 그 고치 교마장은 그 일요일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그 중앙 교마가 끝난 뒤에 두세 개 경주를 설정하고 그 뭔가 그 중앙 교마 배팅 하다가 아쉬움 남아있던 손님들을 겨냥해서 그 경주를 설정한 것이 그러니까 대박이었습니다. 교차 경주 형식으로 같이 이제 했군요. 아이디어 좋네. 아주 좋네요. 특별히 그 인터넷 배팅을 할 수 있었다는 데 있어서 매출이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몇 배 정도? 그거는 정말 그 대단한 숫자인데 그 정말 바닥이었을 때 그 한 38억 엔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16년도 그러니까 그 올해 3월까지 한 해 한 250억 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7배. 7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7배 약간 와, 모자란. 매출이익이 경마장에서 7배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그 온라인 베팅이라고 하는 인터넷 매개체를 통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마이카드를 시행하고 있는데 마사회 자체 내에서만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지금 인터넷 베팅이 다시 요즘 세상에- 온라인 베팅이 다시 재개가 돼야 된다고. 요즘 네. 세상에 인터넷으로 베팅이 안 된다는 게 좀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어느 나라 봐도 인터넷으로 다 베팅이 되고 그만큼 매출의 비중이 정말 뭐 두세 배는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 사설 경마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마사회에서도 그 사설 경마 때문에 지금 계속 포스팅하고 있는데 온라인 베팅을 활용하게 되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지점 문제, 네. 지점 문제도 막 그 용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저 뭐 부천에 있는 지점도 지금 이제 계약이 다 끝나면은 다른 데 이전한다는데 어디로 이전해요? 할 때가 그러니까 막- 그리고 또 요새 또 입장료가 올라가고 정원을 이렇게 낮게 해서 못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렇죠, 네. 입장 정원 문제도 네. 있고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고. 네. 본장에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안 하고 뭐 안 할진 않아. 사설 경마로 갈 사설 수도 경마로 있다고 갈수 하지. 있죠. 그러니까 그만두거나 사설 네. 경마로 사설 경마로 가거나 가고. 아마 두 가지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요즘엔 또 사설 경마에서는 또 그 일본 경마, 일본 지방 경마를 같이 중계해주면서 이렇게 배팅하게 하니까 더 많이 모이고 있는 추세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억제 효과가 확실한 게 온라인 베팅이 되면 억제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사설 경마에 대한 억제 효과가. 사실 그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발매소의 그 갈등은 아. 요새는 거의 없고 그 인터넷. 반대로 그 일본에서는 손님이 오지 않은 그 발매소를 폐쇄되는 흐름이에요. 아. 그게 그 집안에 몇 군데 있었는데 네. 다 문을 닫고 근데 괜찮은 겁니다. 결국 그 다들 손님들 다 그 인터넷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별 문제 없었어요. 그렇구나. 지난 몇 년 사이에 아마 서너 군데 그 폐쇄됐는데 매출은 그 12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경마는 매출이 점점 올라가고 올라가고 네.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상한선을 좀 없애든지 아니면 당장 없애긴 뭐하면은 좀 높인 다음에 온라인 배팅을 다시 하게끔 허용하면 매출도 늘고 지점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지금 삼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나도 가면 삼상승을 엄청 해요. 근데 재밌어요. 한번 맞으면 막한 700배, 900배 이런 거 맞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게다가 네. 꿈 잘 꾸고 나서 39만 배 같은 거 맞추면은 사랑스럽죠. 그럼 평생 경마 팬 한 명 확보하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네, 그러니까 소액으로 즐길 수도 있고 그렇게 큰 손실도 없이 이렇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승식의 다양함 속에서 삼상식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순식의 그 다양화도 결국 그 일본의 그 사설 경마가 위축된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온라인 베팅뿐만 아니고 네, 승식의 승식의 다양화. 순식의 다양화하면요, 네. 그 사설 업체들이 고배단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감당이 그렇죠. 삼상식 같은 경우에는 네. 39만 배 같은 이번 경우는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삼상식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그런 일본같이 주요 네. 승식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삼상식을 베팅하면 그렇죠. 산업업체는 감당이 안 되죠. 예. 우리나라도 사설 경마는 100배 100배 상한선 까지만 100배 이상 되면 안 되는 안 되는 걸로 거죠. 내가 들었는데 내가 해보진 않았으니까 모르지. 네. 진짜 안 들었는데 해봤어요? 나 사설은 이거는 정말 안 해봤지 사설.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얘기만 그런 게 들었어요. 있었는데 일본도 사설 경마는 뭐 예전에는 좀 그런 옛날에 식으로 많이 썼는데 그리고 그거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경마 전문 신문들이 있는데 그 원래 그 JR에 사업소가 없는 그 지점이나 그런 게 없는 지역에서도 왠지 신문이 잘 팔리는 지역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는 꼭 이런 게 있었다는 보나마나 겁니다. 그런 근데 역시 그것도 일본에서도 역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배의 상한이었어요. 그 사설업체들이 그 대신에 팩엔 사면은 10엔 돌려주는 이런 식이었는데 서비스를 더 10%를 얹어준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신문도 공짜로 주고 신문도 이런 주고. 식이었는데 그래도 순식의 다양화나 인터넷 베팅의 확대로 인해 많이 위축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마사에서 시행하면
그 원하는 사설 경마 그렇죠. 예, 물론 100% 잡을 수는 없겠지만 100% 는 그렇죠. 없어요. 그래도 상당히 많은 그 사설 경마로 가는 돈이 그러니까 다시 마사회로 그- 바로 그렇죠. 양손파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그 장애 발매소를 둘러싼 그 갈등도 많이 해소되지 그렇죠. 않을까 예, 싶습니다. 장애 발매소를 일을 하면서도 배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날 미리 배팅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한국 경마 한국기가 언제였냐면 네. 그 예전에 그 리빙 TV에서 생중계하고 아, 집에서 인터넷 뱅킹 할 때 그때 네. 집에서 편하게 방에 누워가지고 K매치였죠 그때. 예.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TV 리빙 TV 틀어서 생중계 보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배당판도 볼 수 있으니까 배당판 보면서 배팅도 하고 얼마나 좋았나. 얼마나 좋아요. 그 웃긴 얘기인데 일본에서도 그 이렇게 그 집에서 경마 즐기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집안 분들이 화가 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부인이나 아내분이나 이런 분들이 네. 그 남편이 그 경마 즐기는 걸 보고 뭔가 그 불평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게 네. TV를 보고 싶은데 하루 종일 정말 그것만 틀어놓으면은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분은 그 밖에 나가서 그 휴대폰으로 사시거나 그렇죠. 예.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또 다만 그 중앙교육 같은 경우 하나 남아 있는 문제가 무료로 생중계를 볼 수 없습니다. 무료로. 대신에 끝나고 나면 볼 수. 네, 근데 지금 그 유료로 그 전문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 그 가입하면요 그 한 달 한 몇 2,000엔 정도 내면은 경마하시는 분들 뭐 그렇죠.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아니죠. 리빙 TV라는 데서 우리나라 케이블 TV에서 이렇게 생중계로 했었는데 하루 종일 그거는 케이블 신청할 때 보급형 가지고는 못 봐. 고급형을 선택해가지고 그냥 돈 더 주고 난 그거 선택했어. 돈 더 주고 케이블을 고급형을 신청해가지고 나 TV도 안 보는데 그것 때문에 스카이라이프인가 어디서 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동네 케이블에서 그냥 하는데 케이블에서 다 했어요. 그 리빙 TV는 나오는 그런 채널이 그러니까 리빙 TV가 고급형만 나오는 그런 데가 있다고. 근데 그러니까 TV도 안 보면서 그 리빙 TV 보려고 고급형 선택해가지고 돈 더 주고 네. 나도 그랬다고.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네. 정말 얼마나 좋아요. 아는 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경마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가까운 거리에서 자기 시간들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뭐 차비 내서 가서 시간 버리고 왔다 갔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도 TV 보면서 배팅도 할 수 있고. 얘기할 수도 침대에 있고. 누워서 본다는 게 얼마나 편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네. 재밌는 경주가 있다 그러면 네. 직접 가고 네. 본장에 그렇죠. 과천에.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집에서 시스타보로 공연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이효리고. 아니 꿈님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경마장에서 네. 그 이제 맞아. 꿈님은 딱 경마의 그 경마만 본질 해야 자체를 추구하시는 분이라. 예전에 락커였는데 그래서 거기서 막- 한번 좀 또 락 좋아하시니까 락 공연 한다고 그러니까 락 공연 한번 생각이 했는데 들었을 때 예. 별로 부정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예전에는 일본에서도 모든 경주가 끝날 뒤에 그 예시장에서 그 인기 있는 그 그룹의 그 콘서트 같은 게 한쪽도 있었습니다. 좋죠. 경마에서 정말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승부의 그 치열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응원하는 말이 있고 그 응원하는 말이 열심히 띄워주고 우승을 했든 못했든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갖고 넘는 드라마 경마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잘 융합이 돼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게 경쾌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적 문화로서 하루빨리 좀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 일본 경마가 이제 예전에는 일본 경마도 그 인식이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일본 그러니까 경마가 그래도 좀 이렇게 대중화되고 좀 인식이 좋아졌던 계기 중에 하나가 오구리캡의 등장이다라는. 네, 뭐. 그 전에 제가 예전에 대학 말에 대한 그 학회가 있었고 12년 전에 거기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아까 말씀하신 오그리캡 그리고 오그리캡은 뭔가요? 경주마. 그 경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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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년부터 90년 말까지 팀 말인데 먼저 일본 나고야 근처에 있는 기후현에
가사마츠 경마장이라는 경마장인데 거기서 데뷔해서 12번 뛰고 그 10번 이기고 2등 2번 그리고 중앙 경마에 이적되고 나서 그 대상 견주를 6개 연승 그리고 그 지방 견주에서 한 번 졌다가 두 번 졌다가 그해 마지막 88년 아리마 기념에서 그 첫 번째 지방 견주 우승을 하고 그 후도 그 2년 동안 그 맨파리아를 하고 그 신년 말에 마지막 견주가 된 아리마 기념에서 그 다들 그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 감동적인 우승을 하고 그때 기승한 게 그 다케 유타카 기수였고 그 기수도 꽃미남 기수인데 그 기수도 되게 네. 그 어떤 경마의 대중문화 그리고 여성 팬들 확보하는데 네.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 오그리 캐프와 그 다케 유타카 기수는 그 약간 코인 인연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은퇴 견주에서 그 다시 조합이 그 성립되고 그때 우승한 것이 그 일본 경마 발전에 있어서도 엄청난 그 계기가 됐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죠. 젊은 팬들이 다키우타카하고 오구리캡을 보기 위해서 많이 경마장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마팬의 주축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지금 많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40대 후반이 되는데 그래도 그 지금도 경마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일본 경마가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 경주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그렇게 잘 뛰었던 말도 있었잖아요. 명마들 하면 뭐 정말 여러 말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미스터 파크라든가 17연승을 했던 그런 말들 뭐 그런 말 때문에 뭐 닉네임도 미스터 파크로 하고 경마에 입문했던 우리 미스터 파크님 산증인이시고 참 그런 어떤 경주마의 어떤 그런 그 좋은 경주마가 생산되고 네. 그 말들을 잘 육성 훈련해서 하는 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그 거거든요. 꽃미남 네. 기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육성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평가되십니까? 그 아마도 국제 견주가 생기고 새로 그 거기에 맞춰서 그 육선 그리고 훈련 조교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앞으로 그 실행되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지금 상태라면 그 사실 지방 경마에서는 그 말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역시 그 조교 시설의 그 시설에 있어서 그 중앙 경마와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걸 메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 경마에서도 앞으로 그 어떤 식으로 그 시설이나 그리고 조교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그 보완하고 해나가는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시설과 훈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 과천 경마장이라든가 부산 경마장 같은 경우에도 훈련을 하면은 부산 경마장의 말들이 더 잘 뛰어요. 같은 혈통과 같은 핏줄이고 그런데도 그런 어떤 환경적인 차이가 있고 아무래도 그 좋은 환경인가 봐요. 부산 같은 경우는 조성범 교수가 여기 와가지고 적응 못하고 내려간 이유가 공기가 너무 안 좋고 부산하고 너무 틀리다는 거. 공기도 안 좋고 환경이 그리고 그 기후의 차이도 기후의 차이도 있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내려갔다고 하는데 뭐 어떤 팬들은 뭐 성적 안 나오니까 핑계도 참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조성범 기수가 좀 그런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특히 말한테는 환경적인 요인과 육성 훈련이라든가 이런 시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역시 그 당연히 시행제도 하루 일을 해야 되지만요. 민간 목장 네. 그 일본에서는 그 이런 그 육선에 있어서 민간 목장의 목장들의 역할이 엄청 큽니다. 특히 그 샤다이 그룹 같은 경우 자기네 그 훈련 시설을 몇 개나 갖고 있고 거기서 그 거의 그 출전 직전까지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그 엄청난 시설을 몇 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생산돼서 경마장에 오기 전까지 훈련이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샤다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그동안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대형 목장이라고 해도 그 자기네 자체적으로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대형 목장이 없는 거지. 시간이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사회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 마사회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네, 마사회는 맨날 헛짓거리만 하고 있잖아. 정마장에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정마장의 조교 시설조차도 지금 네.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정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 경주마들이 좀 더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건 트레이닝 센터가 있어야 트레이닝 되는데. 센터. 네. 그러니까 진짜 마을가사전은 수도권 근처에, 그러니까 과천에 있는 말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도권 근처 하나 있고 또 저기 경남 쪽에 네. 부산 말들을 훈련해야 되니까 네. 그쪽에 두 군데 정도가 있으면 네. 또- 일본에서도 JRA가 운영하는 그 트레이닝 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요즘에 보면 말들이 성적을 못 내다가 휴양 한번 갔다 와서 좀 쉬고 오면 말들이 뭐 좋은 경기를 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네. 언제지 기자님하고 이제 라인으로 가끔 대화하는데 그 더비 앞두고 새벽 5시에 그 트레이닝 센터에 가신다고. 다음 날 5시 새벽 5시에. 다시. 트레이닝 센터는 왜 가시는 거예요? 그 주제로. 더비 경주 전에 취재. 취재하시고. 4일 전에 그 대충 일요일 견제하면요 수요일에 그 가장 그 중요한 중요한 조교를 그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 대충 그 화요일 밤에 그 트레이닝 센터 근처에 가고 5월이라면요 그 조교 시작한 시간이 아침 그 6시.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가나데 가고 그 조교를 지켜본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SBS 스프린트 대회에서 그 일본의 그 파티 드레스 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 파티 드레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게 네. 지방으로 옮겨갔잖아 4월 초에. 근데 네. 이제 그 지방에 올라와서 조교 환경 자체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그게 이제 컨디션 문제 또 그게 배려가 좀 오면서 당연히 그 담당하는 분도 네. 바뀌고 결국 말의 특징이나 그런 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중앙경마장에서 진짜 좋은 훈련 받고 좋은 시설에서 있다가 네. 갑자기 내려가서 갑작스럽게 말이 저기 기자님을 저희가 그 경주 있기 전에 못 가서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 그 말 지우고 했으면 그러네. 저희가 왜냐면 그 경주에서 우승말을 저희가 말씀드렸고 파티 드레스를 뺐으면 근데 파란줄보가 파티 드레스를 꺾었는데 파란줄보가 문제네. 방송 끝나고 나서 꺾었죠. 방송 끝나고 나서 파티 드레스를 인기를 팔리니까 여기서는 파티 드레스를 추천합니다 해놓고 그럼요. 막상 현장 가니까 꺾습니다. 근데 저도 그 지방 경마 잘 아시는 분과 네. 나중에 얘기했는데 네. 역시 그 의외였다. 의외였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저희도 의외였습니다. 그때 방송 인터뷰로 그 파티 드레스를 관리하는 관리사님이 네네. 제가 이제 방송을 봤는데 두 마리가 다 일본에서 온 파티 드레스하고 또 뭐 무슨 말이었죠? 키모나발루. 키모나발루하고 같이 둘이 들어올 것 같다. 네. 내심 그렇게 내심 직접적인 건 아니었는데 그런 욕심을 보였던 것 근데 같아요. 그때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서울 주로들이 되게 흐름이 빠르죠. 기록이 많이 빠르게 나오는데 근데 왜 그럴까? 뭐 모래 들어 굵게도 1cm를 더 못 팠는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흐름이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러니까 한국말들이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흐름을 가졌단 말이야. 근데 파티 드레스나 키모나 같은 경우는 초입만데 파티 드레스는 그래도 좀 초반부터 그 중간까지는 올라왔었는데 결국은 따라오다가 결국은 그 초반 스피드에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에 좀 힘을 못 쓴 게 아닌가. 일본 말들이 우리나라 말보다 훨씬 기록적으로도 빠르고 수준이 높은 건 사실인데 초반 스피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말들이 결코 일본 말에 안 밀려. 네. 초반 스피드만 놓고 보면. 한국 경주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나라 말 경주마에 많이 진전되지 지난 몇 년 사이에 몇 년 사이에, 많이 네. 진전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도 그 두바이 원정 간 네. 말들의 견지를 네. 거의 매번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그 이긴 말도 있었고 네. 그 트리플 트리플 나인 나인. 활약한 말도 있고 그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네. 그
역시 앞으로 그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 네.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해마다 그 수준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일본의 말들이 지금 이제는 어느 세대라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이미 우승도 했고 두바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본의 최고 경주마와 우리나라의 최고 경주마들끼리 진짜 클럽 쪽이라든가 이런 말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대전해보면 어떨까? 근데 일본의 이제 최고마, 아까 물론 터프말 빼고 네. 더트마 중에 최고마하고 우리나라 최고마하고 붙으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3초 이상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3초면 거리가 한 20m 이상 차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은 3초라면요 18마신 3초면은 거의 그러니까 거의 한 50m, 40m, 50m 차이는 그게 네. 그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작년에 크리스 라이트가 이겼던 코리아컵 부분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런 예션 주소겠죠 아무래도. 네, 크리스 라이트에게 가천의 주로가 매우 맞췄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지만요. 약간 놀랐습니다. 저도. 근데 요즘에 크리스 라이트가 교토의 대상 경주에 나와서 5월 몇인지 20일쯤에 나왔는데 그때 다케 유타카 키스가 타고 주입을 했어요. 주입으로? 주입을 했어요. 주입을 해서 어떻게 됐나요? 2위였어요. 대단하네. 일본에서도 거의 선행형으로 뛰어나는 저희들도 소행마 아니면 선입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다케 유타카 키스가 타고 갑자기 뒤쪽에 있으니까 와 이게 뭐냐라고 생각했더니 2위까지 와가지고 정말 놀랐습니다. 작년 코리아컵 때 그 말이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선행마들 중에서 좀 이름 있는 말이 벌마의 꿈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 말이 앞에 나가가지고 같이 비슷한 속도로 내가 완전히 거의 네. 꼴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확실히 좀 수준이 좀 아직은 차이가 있구나. 지난해 코리아컵 같은 경우 그런 시력 차이가 또 부각하는 그런 종교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상세가 한 일본의 더트 최고마하고 우리나라마하고 기록 차이가 한 1초에서 그 정도밖에 안 난다고 보지만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중장거리로 가면은 한 3초 이상은 차이 나지 않을까. 미국 말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뛰면 거의 6초 차이 이상 나니까. 근데 제가 트리플 라인이 그래도 두바이에서 본선에서 한번 좀 성적 안 좋았죠. 한번 참가하고 그래도 왔잖아요. 뛰고. 근데 거의 후미에서 따라가다 그냥 끝났잖아요. 그 경주에서. 근데 제가 그 경주의 구간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트리플 라인이 뒤에서 사실 그 경주에서 뒤에서만 쫓아갔는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뛰었으면 엄청 도주했던 속도더라고요. 근데 그 속도로 뛰어도 제일 후미에서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세계선수전의 차이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이제 따라가고 그리고 있다. 아마 우리도 주로 도트로 뛰는 말들도 미국 가면은 역시 따라가기 힘들고 그래도 월드컵 나가서 우승도 그때는 인공 주로였어요. 도트와 달았습니다. 지난주에 벨모트 스테이크스의 일본말 에피카리스가 출전할 예정인데 올해 마지막에 전날인가 발급 쪽에 문제 생겨서 취소했는데 만약에 뛰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어느 정도 성적을 이게 생겼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도 에피카리스 같은 경우 두바이에서도 손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서 견주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2,400m라는 거리가 어떤지라는 문제는 남아있지만요.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견주를 하면요. 그리 나쁘지 않은 괜찮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번 벨모트 경주 보면 1등하고 2등이 2마신 차고 3등하고 4등은 한 4마신 5마신 차이 나고 또 4등하고 5등하고도 한 5마신 정도 차이 나고 그 다음에 또 한 7, 8마신 그러니까
쭉쭉 떨어져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네. 마라톤 간다. 완전히 뭐 그냥 줄줄이 솜사탕이야. 아니 그 당시에 두바이 월드컵 일본만 우승할 때 막 새벽에 다들 막 일어나서 라이브로 막 일본 사람들 많이들 보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때 혹시 직접 라이브로 전혀 그 당시 제가 오사카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재밌는 게 그 퍼블릭 뷰 그 축구나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밤 늦게라서 그 뭔가 영화관 같은 거를 쓰고 그 팬들이 한 오사카에서는 그 한 300명 정도 모여서 그 경주 새벽에 네네 새벽에 우리나라도 이런 시기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그때 그 우연히 그 JR의 당시 이사장님이 그 제 옆자리에서 같이 보신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기자의 선배 기자 한 분의 제 새벽까지 옆에 맥주 계시고 드시면서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다음 날에 그 경주가 있으니까 일단 새벽 3시쯤인데 그때 보고 좋습니다라고 해서 해상. 야 그래도 보셨구나 새벽까지. 근데 아무래도 엄청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던 게 축구를 보더니 월드컵 그렇죠. 다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악수를 하고 그러니까 마치 월드컵이네요 한마디로. 네. 저는 이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경주만을 가지고 맥주 한잔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이 된다는 게 마치 일본 국가대표 우리나라 마치 국가대표 선수 박지성을 하듯이. 네. 우리나라 프로야구 보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WBC 우리나라 선수들 그렇죠. 응원하듯이. 이번에 우리나라 청소년 월드컵에서 나갔던 그런 선수들 우리 응원하듯이 비슷한 심정으로 네.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중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너무 부럽습니다. 일본의 환경이. 네.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의 또 경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트 2가로 승격이 됐고 앞으로 또 많은 부분들이 또 개선이 되어지고 좋아지고 있는 환경 여건 것 같아요. 말들도 요즘에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국산말 중에서도 예전에 좀 다르다 할 정도로의 그런 신말들 중에서도 좋은 말들을 막 이렇게 두각이 되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일본에 못지않는 경주마들이 나와서 그런 말이 일본의 원정으로 와서 원정 오고 일본 말들과 튀는 모습 그렇죠. 뛰는 모습도 한번 정말 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오키 경마장에 와츠빌리지가 선행으로 가서 그냥 한 발로만 뛰면서도 버티면서 그 감성의 어떤 세레머니를 했듯이 이제는 오이 경마장이 아니라 중앙 경마장 가가지고 페이버리 스테이크스나 아니면 재팬컵 더트가 지금 그게 챔피언스컵으로 바뀌었어요. 챔피언스컵. 네, 그런 데 나가서 한번 출전이라도 해보면은 그것도 그렇죠. 괜찮은 일이야. 그리고 지원 그 전에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대상 경주가 외국 말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레이드 3 경주도 몇 개 있으니까 그 수준의 예를 들면 레이팅 국제 레이팅 105 정도가 되는 말이 나오면은 그리고 어딘가 파도왕 나라에서 뭔가 좋은 성적을 내면요 그 숫자 가지고 일본의 대상 경주에서도 G2, G3 경주에서도 나갈 수 있으니까 먼저 그런 방식으로 일본 원전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청하면서 같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역시 한일전 아닙니까? 한일전. 네.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경마를 통해서 보시면서 시각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지적을 해주시고 마감하겠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경마에 대한 인식이 막면이라는 변화면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면? 인식이 변했으면 경마에 대한 인식이. 물론 일본에서도 도박은 도박이고 그러면서도 아주 다양한 시각으로 경마를 보고 즐기고 이런 문화가 형성됐는데 그것도
그 옛날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 아마도 한 80년대부터 그 한 30년 동안에 그 여러 가지가 축적되고 지금 같은 그 문화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네. 그 다급하지 말고 네. 그 꾸준히 그 인식을 개선하고 있는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또 방송을 통해서 경주마에 대한 에피소드라든가 자기가 사랑하는 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렇게 같이 말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어떤 이야기거리들을 서로 스토리텔링 하다 보면 경주마에 대한 그 시각도 달라지고 단순히 내 말을 뭐 번호 찍기 해가지고 맞춰서 돈을 따고 환급을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기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팅 말고도 다양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를. 그렇죠. 예, 지난번에 우리 엊그저께 만났던 우리 꿈님과 그 후배 동생하고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같이 경마에 대해서 뭐 몇 번 맞춰서 몇 번 넣는데 안 맞춰서 이게 아니라 번호로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 번호로 얘기하지 말고 진짜 싫어요. 말 이름으로다가. 예. 예. 뭐 7, 8, 10 왜 10이라 그러는 거지? 7, 8, 11, 7이죠. 그러지 말고. 지금 그 얘기 나서 생각나는 건데 우리나라는 중계할 때도 요즘은 그래도 요즘 좀 안 있는데 그렇죠. 경주마 이름도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번호만 가지고 얘기해 중계할 때. 네네. 근데 역시 그 일본에서 경마 방송도 그 한때는 그 번호를 빼고 그 말의 이름만. 그렇죠. 많이 근데 가지고. 그 몇 년 전부터 그 역시 그 삼산식 같은 게 많이 팔리고 그래서 그 방송사 쪽에서도 그 번호를 붙어서 그 방송을 다시 시작한. 하지만 네. 경주마 이름은 꼭 넣어서 얘기를 하죠. 물론이에요. 그럼요. 근데 미국 중계 보면 네. 말 이름만 얘기해. 네네. 말 번호 이름 얘기 안 하고. 번호 얘기 안 하고 말 이름만 얘기해. 그렇구나. 그리고 진짜 준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보고 말 이름 막 대고 뒤에서 날라오는 것도 벌써 저게 될까 싶은데 벌써 그 얘기 하고 있어 막. 그러니까 흐름을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계할 때 이제 굉장히 박진감 넘치더라고요. 막 영어로 막 번호. 보면 진짜 뭐 예. 말을 항상 이름으로 불러줘야지 그렇죠. 그게 경주마가 되는 거야 그럼요. 그때부터. 말도 번호로 부르면 그건 경주마가 아니야. 말도 인격이 그렇죠. 생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네. 내가 너의 이름 불렀을 때 그렇죠. 꽃이다 그런 네, 것처럼 김준수의 꽃. 경주마도 경주마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게 경주마가 되는 거지 네, 번호를 부르면 그건 경주마가 아닌 거야. 이제 도박의 역시 도구죠. 사랑하는 꿈님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인식이 일본에서요 변화가요. 그 방송사에서 네. 중계를 준비할 때 그 번호와 말의 이름을 네. 매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네. 한다고 합니다. 네. 하루에 모든 경주에 네. 1번부터 16번까지 그 이름이나 그런 걸 그 아나운서들끼리 확인하고 나서 네. 그 중계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뭐 그 짧은 시간 내에 방송하면서 아나운서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아나운서분들이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말에 대한 애착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네. 해주신다면 더욱더 좋겠고 지금 마사회에서도 지금 팟빵이라든가 트리플 크라운이라든가 좋은 내용의 양질의 방송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방송 보면서 애청자인데 너무 좋지 않아요? 정말 그런 방송이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마사회에서 그런 게스트들과 또 기수들과 또 그 수의사들과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같이 모시고 그런 경마에 관한 이야기 에피소드를 나눈다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나라 이제 경마 수준이 점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됐어요. 일본에서는 네. 그 팟캐스트가 오는데 그 한국에서는 그 팟캐스트의 영향력이 네. 엄청난 거고 네. 거기서 그 마사회까지 나서서 그 새로운 프로를 만든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경마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 아니에요. 들으니까 팟캐스트 방송까지 하시고. 그거 우리보다 더 그러니까요. 많이 아시고. 저 우리나라 말 두바이 간 거 모르는 한국 경마 그러니까요. 팬들도 많은데 뭐 메인스테이 우승한 것도 다 아시고 계시고. 오늘 정말 저희 신생업체인 복면방 이렇게 출연해 주셔가지고 이런 어떤 국제적인 환경과 일본의 환경과 우리 환경과 우리 경마가 또 풀어야 될 숙제들 이런 부분들을 얻고 가서
정말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저도 그 아주 즐겁게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서 오셔가지고. 멀리서 오셔가지고 우리 저기 사랑과 꿈님이 특별히 이제 같이 친분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너무 영광이고요. 인연이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닮은 네. 또 같이 좋은 시간들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상 우리 마당 본색 시간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다음 근데 시간에도 그 퀴즈를 또 하나 퀴즈가 내야 있나요? 되는데 네. 무슨 퀴즈를 낼까요? 어떤 네. 퀴즈를 내면 오늘 좋겠어요? 나눴던 얘기 중에 일본 아까 그 일본 경마가 그 어떤 도박이나 이런 이미지를 벗고 지금에 이르게 된 네. 큰 원인 중에 하나였던 그 말 이름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 말 이름을 맞추기인가? 네,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아까 맞출 수 있을까요? 방송 중에 집중해서 나왔는데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방송 나왔는데 오늘 그 일본 경마가 저 임식이 바뀌고 대중화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뛰었던 그 유명한 그 별명이 회색 괴물. 회색 네. 괴물. 회색 괴물이고. 회색 괴물. 힌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주신다면 네. 캐비아. 캡이야. 그 정도. 또는 기수 이름도 뭐 맞춰도 정답으로 해드리죠. 기수 이름도. 네. 사실 몇몇 기수들이 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경주 아리사기넨에서 경주에서 꽃미남 기수였던. 네, 그렇습니다. 그 기수의 첫 글자가 뭐죠? 무풍. 무풍. 한문으로 무풍. 한문으로 무풍.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힌트 네, 됐을 것 같고. 오늘은 기수 이름 맞추는 게 아니라 네. 경주마 이름 맞추는 경주마이래요. 하지만 기수 이름 말씀하셔도 정답으로 인정해드리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경주마를 뛰다 경주마들이 이렇게 경주를 뛰다 보면 특별히 애착이 가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예전에 그 차민걸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한 번도 우승을 못하고 계속 네네. 따라만 다녔던 그 말을 보면서 한국의 하루라라. 하루라라, 고치경마장의 하루라라 같은 진짜 너무 애틋하지 않습니까? 늘 따라만 다녔던. 자, 우리 시대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대는 자꾸 변하고 발전해 가는데 그 중간 시대에 끼어서 따라만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니었나. 저는 그 경주마를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고 뛸 때마다 너무 가슴이 뛰었는데 정말입니까? 너무 이거 감동 코드. 진짜예요. 그 말이 정말 은퇴를 할 때 저는 나는 진짜 정말 애국가를 부르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퀴즈 정답은 네. 역시 다음 주 화요일 11시 다음 저녁 11시 59분까지 남겨주시면 12시는 안 되고 59분까지거든요. 땡이야. 땡이야. 여기서 알겠습니다. 얄짤 없어. 예. 그러면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 가졌고요. 우리 마수거리 방송을 통해 마장 본세 방송을 통해서 이런 내용 전달되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